네, 안녕하세요. T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Contrastive Learning for Anomaly Detection입니다. 이상 탐지에 활용되는 Contrastive Learning 방법론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는 이번 세미나 발표를 맡은 목충협이고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학부 졸업하고 석박 통합과정 중에 있습니다. 연구실은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랩에 있고요. 관심 분야는 이상탐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컨트래스티브 러닝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먼저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뒤에서 사용되는 방법론들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상탐지를 하는 세 가지 논문,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래스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요. 요약하자면은 여러 대상들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명확한 차이가 이제 컨트래스트고,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이 여러 대상들의 명확한 차이를 활용하는 학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정의하고 이것을 모델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학습된 모델은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들 간의 차이를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이제 유사한 강아지 이미지들이 입력값으로 주어지면은 모델은 이 두 샘플이 뭐 40% 정도 유사하다라고 수치적으로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겠죠. 모델이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모델의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벡터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모델의 유사도는 이 벡터 값들의 거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 스페이스의 거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이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는 distance, 거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x1과 x2 사이의 거리는 0 이상이다. 두 번째는 x1과 x2 사이의 거리가 0이면 x1과 x2가 같다. 세 번째는 x1과 x2의 거리와 x2와 x1의 거리는 같다. 마지막으로 x1과 x3의 거리는 x1과 x2의 거리와 x2와 x3 사이의 거리를 합친 것보다 작거나 같다.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간 유사도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앵커를 정해야 하고 이 앵커와 유사한 샘플은 포지티브 샘플이라고 하고 앵커와 유사하지 않은 샘플은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서로 비슷한지 아닌지는 사람이 인식하는 것과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왼쪽 예시에서 앵커를 왼쪽 강아지 이미지라고 하면 가운데 고양이는 강아지와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오른쪽 강아지는 같은 강아지 이미지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모델의 피처 스페이스는 생각과는 다르게 뭐 왼쪽의 강아지 이미지가 고양이와 더 가깝게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을 잘 학습한다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도 유사한 이미지끼리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에는 다양한 로스들이 있고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트리플렛 로스부터 점점 확장되어서 슈퍼바이스드 컨트래스티브 로스까지 있고요. 이 방법론들의 공통점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의 기준이 앵커의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앵커와 같은 클래스에 속하면 포지티브 샘플, 그렇지 않다면 이제 네거티브 샘플로 정의가 됩니다.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경우는 2015년 CVPR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앵커와 포지티브 샘플, 네거티브 샘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기준이 되는 앵커와 포지티브 샘플은 가까워지도록 반대로 이제 앵커와 네거티브 샘플은 멀어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앵커랑 포지티브 샘플, 네거티브 샘플 요 세 가지가 들어가고 요 식은 이제 앵커와 포지티브 샘플 사이의 거리, equilibrium distance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거리는 작아지도록, 그리고 요 앵커와 네거티브 샘플과의 거리는 멀어지도록 이렇게 학습이 되고요. 요 S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들이 한 점으로 모이지 않기 위해서 설정된 최소 거리 마진입니다. 다음은 앰페어로스고요. 얘는 2016년에 뉴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얘는 이제 기존의 트리플렛 로스를 확장을 해가지고 하나의 네거티브 샘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네거티브 샘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대신에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했다는 점이 있고요. 수식을 보시면은 여기 앵커랑 파지티브 샘플은 똑같고 이제 네거티브 샘플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들어갔고, 분자를 보시면은 앵커랑 파지티브 샘플의 코사인 시밀러리티고요. 얘는 이제 높아지도록 학습이 되고, 이제 분모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앵커와 네거티브 샘플의 코사인 시밀러리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낮아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아까는 그냥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노멀라이즈 퓨처 스페이스라서 하이퍼스피어처럼 이렇게 원을 그려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이 되면은 뭐 앵커랑 파지티브는 가깝게 네거티브랑 건 멀어지도록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이고요. 얘도 이제 2020년 유립스에서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이제 기존의 앰페어로스를 확장을 해서 네거티브 샘플뿐만 아니라 파지티브 샘플들도 여러 개를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파지티브랑 네거티브 샘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커의 클래스 기준으로 정리가 됩니다. 또 이제 파지티브 샘플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제 집합 형태로 들어갔고, 위에는 이제 앵커와 파지티브 샘플들의 시밀러리티, 그리고 분모를 보시면은 이제 앵커와 네거티브 샘플들의 시밀러리티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앵커랑 파지티브는 가까워지도록, 이제 네거티브는 멀어지도록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의 클래스를 활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뭐 심클리어나 모코를 시작으로 뭐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뒷부분에서 심클리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심클리어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클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을 정의합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X1 데이터에 두 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두 개의 포지티브 샘플을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의 X2, X3, X4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서 각각 두 개씩 총 6개의 네거티브 샘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지티브 샘플들의 시밀러리티, 그리고 분모는 이제 파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들의 이제 시밀러리티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파지티브 샘플끼리는 가까워지도록, 이제 네거티브 샘플과 파지티브 샘플은 멀어지도록 이렇게 학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의 기준 자체가 이제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간의 차이를 좀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인스턴스 간의 차이가 넓어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학습된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피처 스페이스에 뭐 X1, X2, X3 이런 샘플들이 골고루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효과는 정확도와 강건함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을 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뭐 레이블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비교적 강건하다.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좋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전 학습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어그멘테이션과 같이 활용을 하면은 기존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사용한 것보다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이제
슈퍼바이스드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적용할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해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데이터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정상 데이터와 극소수의 이상 데이터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블이 제한적이거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을 해서 많이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 데이터의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클래스나 뭐 어떤 가정을 두고 정의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사전 지식 없이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단계에 없었던 새로운 이상 데이터를 테스트 단계에서 검출을 해야 하는, 그런 좀 난이도가 어려운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노멀리 디텍션을 위한 리프레젠테이션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정상 데이터는 이제 하나의 중심점으로 모이도록 학습을 하고, 이제 중심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밀도가 좀 낮거나 이러면은 이상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는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Classification Based Anomaly Detection for General Data고요. 이는 이제 아이클리어 2020년도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그멘테이션으로 새로운 클래스의 데이터셋을 생성을 합니다. 이제 왼쪽에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 클래스는 이제 90도 회전시킨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 번째 클래스에서는 180도, 네 번째 클래스에서는 이제 270도 회전시킨 데이터셋들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컨트래스트 러닝을 같이 활용을 해서 이상 탐지를 진행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썼는지 예측을 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데이터 앵커에 대해서 포지티브 샘플은 그 해당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들의 중심점을 설정을 했고, 네거티브 샘플은 이제 다른 클래스들의 중심점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클래스의 중심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뭉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컨트래스트 러닝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뭉치게 했던 이유는 이제 이상 탐지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테스트 페이지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기존에 만들었던 클래스들과 동일한 어그멘테이션을 각각 적용을 하고, 그 적용한 데이터들과 이제 해당하는 클래스의 중심점들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상 탐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상 데이터라면은 이 중심점들과 좀 거리가 가깝게 학습이 됐으니까 가까울 거고, 이제 좀 처음 보는 뭔가 새로운 데이터라면은 이 중심점들과 좀 거리가 멀다라는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상 탐지를 진행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논문은 Learning and Evaluating Representations for Deep On-Class Classification이고요. 얘는 이제 아이클리어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네, 이거는 이제 다른 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처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그 투 스테이지 프레임워크를 적용해보자라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심클리어처럼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거티브 샘플을 새로 만들어서 더 추가로 학습에 활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된 네거티브 샘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샘플들에다가 이제 디스트리뷰션 어그멘테이션이란 걸 적용을 해서 만드는 어진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어그멘테이션이 이제 일반적인 어그멘테이션과 다른 점은 이제 여기서 나온 일반적인 어그멘테이션은 뭐 블러나 뭐 컨트래스트를 주거나 뭐 하는 이런 건데,
어떤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는 형식이었다면 디스트리뷰션 어그멘테이션은 아예 이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제 로테이션입니다. 90도 회전, 뭐 180도 회전 이런 거를 이제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떤 네거티브 샘플을 만들 때 기존 샘플에다가 이제 90도 회전을 해서 만들고 거기다 이제 새로 기존에 적용했던 어그멘테이션을 같이 적용을 해서 네거티브 샘플들을 추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추가된 네거티브 샘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싱클리어로 잘 학습된 피처 스페이스를 표현을 했고요.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되었기 때문에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는 정상 데이터들이 골고루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 뭔가 처음 보는 어노멀리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도 이제 어떻게든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멀 데이터들 사이에 좀 분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노멀 데이터랑 어노멀리 데이터가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피처 스페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멀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바꾼 이제 어그멘테이드 데이터를 같이 추가로 사용하여 학습을 하면은 피처 스페이스 상의 정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그멘테이션 데이터도 같이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노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뭉쳐지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더 넓은 데이터 스페이스를 학습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어노말리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왼쪽의 경우보다 좀 더 잘 표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상 데이터와 어노말리 데이터가 조금 더 잘 분리될 수 있는 피처 스페이스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학습된 피처 익스트랙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피처 벡터로 바꿔주고 이제 바뀌어진 피처 벡터를 가지고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을 다시 학습을 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럼 뭐 기존과 같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나와서 뭐 이상 탐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원클래스 SVM과 이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이제 CSI라는 논문이고 2020년 유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원클래스에 대한 거 말고도 이제 멀티클래스에 대한 것도 같이 제안을 했는데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원클래스에 관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을 정의를 하는데요. 이 어그멘테이션의 기준은 이제 싱클리어에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향상하는 경우 포지티브 샘플로 정의를 하고요. 심플리어에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감소하는 경우 네거티브 샘플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소프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면은 포지티브 샘플이 되고요. 이제 좀 하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네거티브 샘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샘플들을 포지티브 샘플로 정의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원 클래스이기 때문에 원래 샘플들은 서로 같은 클래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인스턴스들도 같이 이제 포지티브 샘플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들로 심플리어 로스를 계산을 하고 또 이제 이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을 맞추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사용을 해서 이제 크로스 인터ference랑 같이 혼합을 해서 같이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에 좀 정리를 하자면 먼저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강건하고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다 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샘플을 잘 정의하면 이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드 어그멘테이션으로 네거티브 샘플을 만들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노멀 샘플이나 뭐 서포트 어그멘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포지티브 샘플로 정의를 한다던가 하면은 네, 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방법들은 어그멘테이션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기 힘든 태뷸러 데이터 같은 거에는 좀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